자, 2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 우리는 나머지의 선지들을 해결하면서 나머지 알 수 없는 하나의 선지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1번이었기 때문에 2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를 체크해 볼 건데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제한된 수의 주파수 대역으로 넓은 지역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그림 위에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자, 이렇게 셀을 구성해서 정해진 셀, 제한된 셀을 가지고요. 구성해서 방대한 지역을 제한된 몇 개의 주파수 대역으로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두 번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요. 인접셀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게 되면 주파수 간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 위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주파수 간섭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인접한 셀들을 서로 다른 주파수의 대역으로 사용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딪히는 것들은 주파수의 간섭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로 거꾸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 자,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는 거죠. 자, 4번은 시스템 설계자는 서비스 지역의 통화량에 따라서 셀의 반지름을 정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우리 문단의 제일 마지막에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시스템 설계자는 평소 통화량이 많은 곳은 셀의 반지름을 줄이고 통화량이 적은 곳은 셀의 반지름을 늘려서 조절하고 있는 모습은 4번의 내용과 부합하고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5번 보시면 기지국의 수를 늘리면 수용 가능한 통화량이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의 기지국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통화량은 일정해요. 그러니까 기지국의 수를 늘리게 되면 통화량도 당연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우리 비례관계가 성립이 되면서 5번 역시나 우리가 맞는 내용으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주파수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지국의 전파 강도를 높여서 했느냐라고 하는 건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내용으로는 1번의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아까 보기에 체크했던 부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요. 위에서 알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코 브라에는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당시 천체 운동을 설명하던 이론에 근거하여 부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문단의 밑에 부분에 제시가 되어 있었죠. 자, 흥미로운 점은 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티코 브라에가 자신이 관찰한 별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시의 관측 기술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고 연주 시차가 관찰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한 사실이다. 자, 그러나 티코 브라에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네요. 따라서 우리 기억에 대한 내용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을 보시면 티코 브라에는 반증 과정에서 관찰 내용에 대한 최선의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종교적 편견에 따른 비합리적 설명을 선택함으로써 오류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그 연주 시차를 관찰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부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종교적이라고 하는 건 자, 코페르니쿠스의 체계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인 평가는 일반적으로 그 당시 천문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합리적인 종교적 편견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활용이 된 건데, 자, 그러나 그들이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거부한 데에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고 이걸 반증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티코 브라헤가 이 코페르니쿠스에 반증했기 때문에 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코 브라헤는 이 반증 과정 자체가 그 일반적인 천문학자들처럼 종교적인 편견 때문에 비롯됐다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활용할 수 없는 건 연주 시차를 관찰할 수 없었던 건 기술적인 한계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었죠. 따라서 니은은 지금 원인이 잘못 연결이 되어 있었고요. 자, 디귿 보시면 티코 브라헤의 반증은 코페르니쿠스 체계가 옳다면 연주 시차가 관찰된다.
연주시차는 관찰되지 않았고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는 옳지 않다라는 절차로 재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고 있는 말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냐면요. 자, 두 번째 문단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티코 브라해는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옳다면 공전궤도상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지점에서 한 별을 관찰할 때 서로 다른 각도로 관찰된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 이처럼 지구가 공전궤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겉보기 각도의 차이를 연주시차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달라지는 그 점에 주목을 했고 그게 코페르니쿠스의 체계가 옳다면 결국에 연주시차를 관찰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티코 브라해는 이 연주시차가 관찰되는지를 오랜 시간에 걸쳐 꼼꼼하게 조사를 했는데 결국에 연주시차는 전혀 관찰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코페르니쿠스의 내용 자체를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티코 브라해는 논리적 절차에 따라서 코페르니쿠스의 체계를 반증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기억과 디귿이 맞는 설명으로 3번의 정답을 찾아주시는 게 적절하겠죠. 자, 마지막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나타나 있어요. 파리들의 특성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노랑 초파리에 있는 이 특정한 유전자가요. 시큼한 냄새가 나는 아세트산을 감지하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이셸 군도의 토착종인 세셸리아 초파리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세트산의 냄새를 못 맡게 되면 이 노랑 초파리의 연구의 결과가 지금 대입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 세셸리아 초파리의 이 유전자는 해당 단백질을 만들지 못하는 위유전자라고 여겨졌습니다. 자, 세셸리아 초파리는 노니 열매만 먹고 살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시큼한 냄새를 못 맡아도 별 문제가 없는데, 자, 그런데 스위스 로잔대 연구진은 세셸리아의 초파리가 땀 냄새가 연상되는, 자, 시큼한 냄새가 나는 걸 우리가 맡을 수 있는 유전자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 프로피온산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위 유전자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였는데요.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빈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셸리아 초파리의 이 특정 유전자도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노랑 초파리에 있는 유전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야 적절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5번의 정답이 되는 거고요. 노랑 초파리에서 프로피온산 냄새를 담당하고 있는, 자, 프로피온산 냄새라고 하는 게 땀 냄새가 연상이 되는 시큼한 냄새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냄새를 담당하고 있는 후각 수용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이 특정 유전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셸리아 초파리 역시도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후각 수용체가 단백질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위에 있는, 여기 나와 있는 프로피온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5번이 전제가 되어야지만 밑에 있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내용이었죠.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전제를 설정해야 되는 내용이었고요. 밑에 있는 결과 그리고 위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전제를 전체적으로 다뤄보시면서 빈칸에 자연스러운 문맥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